그 일종의 이재명 외곽 조직 그 이끌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이재명 대표하고는 내가 뭐 당신의 후원자가 되어줄게라든가 백이 되어줄게라든가 이런 약속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그렇죠. 되나요? 제가 얘기를 좀 들었는데 네. 어디까지 공개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광산구청장 선거에 낙마를 하고 나서 네. 시리에 빠져 있었겠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리저리 컨택을 해서 네. 강의원 씨를 접촉을 하고 네. 강의원 씨의 성추행 문제를 정치적으로 보증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 과정은 나중에 다른 기회에서 네. 얘기를 하고. 정치적으로 보증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여성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여성 단체들이 반발하는 게 제일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재명 대표가 여성 단체를 설득해서 아. 사실은 성추행 혐의가 그렇게 심한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처리했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런-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네. 사실은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두 가지 때문에 안 되는데 네. 한청년 이적 단체를 그렇죠. 맞았던 세력이기 구성했었죠. 때문에 네. 그리고 한청년 2세대는 너무나 종북적이라서 네, 네. 이재명이 대권을 하려고 하면 이적 단체 또는 종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면 안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끌어들이더라도 충분한 네. 상당한 정도의 그게 필요한데 근데 자기가 대권으로 가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끌어들인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더 심하게는 고문치사 사건들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한 입장을 한청년 이적 규정 문제와 고문치사 문제에 대해서 강 의원 정희찬 씨가 조금 더 충분하게 반성적 평가를 해야 돼요. 네. 약간 이재명과 강 의원 씨의 관계는 약간 정략적 객체가 아주 농후한 것으로 저는 평가합니다. 네, 네. 민주당이 보이는 일종의 과격성들이 지금 사실은 예. 민주당 본류보다도 그 더민주 혁신회의가 전국에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보면은 정말로 현역 의원들을 거세게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이재명 대표로서는 더민주 혁신위의 저러한 어떤 과감성, 저돌성 이런 것들 등에 업고 자기 나름에 맞는 공천들을 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각 지역구별로 지금 보면은 하나씩 이제 비명계들이 날아가는 과정에서 저 더민주 혁신위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는 것 같고 그럼 강 의원은 못 버릴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정희찬 씨가 그러니까 공천에 탈락하고 나서 올린 성명이 있어요. 네. 국회의원에서 네. 읽은. 네. 근데 나는 고문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네. 하고 그다음에 그게 뭐 잘못했느냐 그렇죠.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예. 이것도 그렇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청년 세대 전체가 96년, 97년에 사실은 이적단체 표명하고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으니까 이걸 집단적으로 충분히 반성해야 되는데 한청년 운동권 출신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대협 대신해서 우리가 어떤 세대 교체를 하자랄지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틀리지 않았는데 네. 정권의 탄압에 의해서 우리가 문제가 됐다 이런 식의 생각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충분히 세척되지 않은 채로 정치권에 복귀하니까 네. 참여하니까 더민주 혁신회의 같은 과격성, 그러니까 네. 96년, 97년도와 같은 과격성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지금 우리 시청자께서는 이재명의 혁신위원회 여기 특보는 정희찬, 강 의원 저 둘 뿐이지.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재명 씨 뒤에 있는 어떤 저런 극렬한 운동 세력은 저 두 사람뿐이냐 이런 질문을 좀 해주셨네요. 두 개가 있습니다. 이번에 출마하려고 했던 친구는 총 4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구자필 또 한 사람이 있어서 네. 98, 97년도에 한청년 운동을 했던 사람 네. 4명 정도가 출마하려고 했었. 아, 이 두 사람 포함해가지고요. 예, 두 사람 예. 포함해서. 예. 그다음에 더민주 혁신회의 그러니까 이 세대는 좀 끈끈한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전대협은 대중 노선인데 네, 네. 그러니까 학생회를 통해서 네. 폭넓게 조직하는데 여기는 네. 점조직처럼 조직을 했던 어떤 역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만들라고 하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저는 반성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만들라고 하셨던 분이시잖아요. 예. 생각해 보니까. 점조직처럼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그 한청년 시대의 인맥이 네. 더민주 혁신회의에 그대로 적용돼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인맥이나 조직 네. 흐름이나 이런 그렇군요. 것들. 네. 정말로 이상했던 게 네. 더민주 혁신이 전국 조직 만들기 전에 정말 제가 지방 기사들을 찾아봤어요. 네, 네. 더민주 부산 혁신이, 더민주 강원 혁신이 이게 소리 소문 없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빵 하면서 더민주 전국 혁신이 하면서
쫙 부상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 더민주 혁신위에 저 두 사람이 일종의 이제 낙마를 하면서 크게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야, 386 전대업 세대 너네는 죄를 짓고도 그렇게 다 해먹고 나서 우리를 막냐라고 하면서 그 각종 폭로들을 막 이어갔잖아요. 뭐 기동민은 양복 받아먹고 또 누구 있었죠? 기동민 저희 뭐 정리해놓은 거 있었는데. 예. 송갑석은 뭐 저기 공천 장사했지 않냐. 네. 그러게. 이광재는 뇌물 받았지 않느냐. 네, 뭐 이광재 이런 것들. 뇌물건까지 해갖고 지금 혁신위에서는 저렇게 성명을 냈다가 기동민 씨하고 송갑석 씨 그 의원 경우만 그냥 뒤로 지금 빼놨는데 저기는 삭제를 했는데 지금 이 둘이 이렇게 집단 간에 민주당 안에서 싸우는 거는 결국 공천 몇 자리를 두고 싸우는 거로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억울할 것도 같아요.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도 네.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방화범에 방화죠. 미문 방화 사건을 했던데 그런 사람도 공천 주고 다 하면서 네. 네. 왜? 그 심지어 뭐 재벌집 담 넘었던 사람들도 있고. 예. 근데 왜 우리는 왜 안 되는 거야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는 이제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으로서 네. 두 가지를 좀 깊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는 김영삼 정권 조기 타도 투쟁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대학가를 완전히 화염병으로 뒤덮었던 싸움을 주도했던 사람들인데 네. 그게 정말 옳았냐? 네. 1990년대 후반에 네. 그게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옳은 거냐를 네. 좀 깊이 집단적으로 자성해봤으면 좋겠고 네. 그 과정에서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폭력의 정도가 굉장히 심한 좀 잔인했던 사건이라서 네. 그런 사건을 저지른 친구들이라면 네.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네. 도덕적인 반성을 하는 게 옳지 않았을까, 네, 옳지 네.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건 지금 자기가 무슨 왜 잘못했냐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96년, 97년의 사태가 너무 심각했습니다. 네, 너무 폭력적이었고, 예. 그 지금 또 시청자님들께서 정진상은 도대체 저 위상이 어떻게 되는 사람이에요? 물어보시는데 정진상은 미스터리입니다. 미스터리라고요? 네, 미스터리인데 미스터 저도- 정인데. 네, 찾아봤는데 동부연합이라는 썰도 동부연합이라는 네. 얘기도 많이 있던데요. 근데 부산 출신이라고 또 하고. 예, 부산 경성대 8 몇 학번이라고 얘기를 들었고 그게 아마 가장 네. 신빙성 있는 얘기인데 예. 초기에는 남청년이라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예. 예. 근데 경기동부라는 얘기는 제가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네. 경기동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근거는 없어요. 그냥 갖다 붙인 겁니다. 네. 정진상이 경기동부라는 증거는 없기 때문에 그건 네. 좀 그렇고 근데 80년대 그 학번대에 그렇게 좀 음험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음험하다는 건 지하운동, 지하 서클 운동에 대한 예. 반성이 저도 사실은 지하 운동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얘기들을 좀 멀리 느껴지겠지만 80년대 후반만 해도 네. 내가 지하당 당수가 돼서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런 그렇군요. 어떤 예. 그런 위험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서는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진상을요. 지금- 아 우리 언더 출신이다. 민경우 대표님도 사실은 아까 강의원 뭐 정희찬 나오니까 강의원 군이라고 할 만큼 이렇게 속 좀 오랫동안 인연을 맺고 알고 있는 분인데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진상 같은 경우에는 미스터리하다. 즉 이제 오픈된 활동을 했었던 분들 눈에는 도대체 정진상은 어디서 활동을 했는지 누구와 친한지 뭐 이런 것들이 설명이 안 된다는 예, 얘기시죠? 저는 제 어떤 레이더 속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스파이 외전에도 보면은 네. 저 우상호 의원이 연세대학교에서 학생회장 될 때 마치 어떤 지하 지도부에서 예, 예. 지목해가지고 예,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됐다는 예.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근데 그 지하 지도부가 누군지는 잘 안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다 소개하기는 그래서 그러는데 예. 80년대 후반에는 지하 지도부가 있고 오픈 지도부가 따로 있었어요. 이 중에서 지하 지도부가 더 센 겁니다. 아, 그래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반미 청년회에서 지목을 했고 이거 얘기 막 해도 되나? 연세대의 경우는 네. 반미 구국 학생 동맹이라는 조직에서 우상호를 지목하고 네. 이런 식입니다. 임종석은 저기고. 그러면은 정진상도 그런 좀 지하 예, 지도부 지하 운동에서 뭘 했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훨씬 더 은밀하게 북과 예. 더 가까웠을 가능성도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그 정도까지는? 정도는 그거는 이제 민혁당이죠. 민혁당으로 민혁당 해야 되고. 정도가 돼야 되는 건데 예. 민혁당이나 이런 건 다 적발이 됐기 때문에 그 수준의 지하 운동은 아니고.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지하 서클 정도의 운동이었을 네.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지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더 발언권은 셌었던 그러니까. 시절이다. 예. 네. 네. 그래서 그런지 정진상 씨는 네. 이재명 대표의 성남 시장 시절부터 최측근으로 있으면서도
정말 드러나지 않는 네. 형태로 있었던 측근이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하 이제 활동하는 맞습니다. 게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이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보면 둘의 관계를 보면 이제 비서라기보다는 음. 오히려 대형 같은 느낌이었다. 동지적 연대 같은 느낌이. 네, 말투도 예, 굉장히 저 노인스럽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 저 비서 맞아? 라는 그쵸. 느낌이 예, 들 맞- 정도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예, 거군요. 예. 아 이거 들을수록 무슨 진짜 엄청 흥미진진한 미스테리 극을 듣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인데. 아니 근데 어떻게든지 예. 저는 이번 총선을 보는 하나의 시각을 주신 것 같은데 운동권 그러니까 세대를 대체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에서도 따지자면은 그렇다면은 한동훈과 같은 엘리트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걸 나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게 이재명 대표고 그 한총련 세력들을 데리고 들어온 이재명 대표다 오히려 그렇게 그렇죠. 봐도 네. 될까요? 아. 모든 키워드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성향과 사상과 체질이 예. 상황을 이렇게 몰고 가고 있다. 그리고 한청년 친구들은 이렇게 영입하면 안 되죠. 이 네. 정도면. 그리고 그 틈에 이제 과학기술자 그다음에 예. 기업가들을 등용하고 중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네.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면 지금 어쨌든 외형상으로 드러난 거는 전대협의 그 일종의 30년을 해먹었다는 표현을 뭐 30년 집권했던 그 운동권 세력 저희가 명단도 한번 뽑아봤는데 예. 그 소옥식 교수 명단 한번 볼까요? 예. 민주당 지금 168명 중에 70명까지 그러니까 5선 의원인 뭐 서른 의원부터 해가지고 초선인 뭐 장경태 전용기까지 해보면은 예. 물론 이제 386 세대보다 조금 벗어나긴 하지만 이른바 학생운동 세대가 어마어마하게 70명까지 카운팅이 되거든요. 예.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쨌든 강의원 뭐 정의찬 이 사람들이 세대 교체를 주장하니까 나름 설득력 있게 들리기도 합니다. 예. 명단을 한번 보면은 정말 이게 명단이 맞나 싶어갖고 엄청나게 아니 현역이 마저 다 이 명단 틀린 거 아니야?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저 진짜 여러 번 집중해서 제가 봤는데요. 네. 한번 자, 보여주시는 게 가능한가요? 예, 문장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12페이지예요. 예, 12페이지에 저희가 네. 이게 이제 서옥식 씨, 대한 언론인의 부회장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아마 본인 직접 카운팅을 하신 모양이에요. 네, 네. 그래서 위에 그냥 키워서 한번 보시죠. 예, 한번 예. 쭉 보시면 되는데 보면은 이름 좀 불러주세요. 예. 제일 위에 뭐 설훈 5선 고려대 학생운동권입니다. 송영길 연대, 조정식 연대, 우원식 연대, 홍영표 한국대, 그 동국대, 그리고 우상호 연세대 여기 4선으로 넘어왔습니다. 윤호중, 김태녕, 이인영, 이하경. 네. 그리고 뭐 유기홍, 남인순, 윤관석, 김경엽, 이원욱 뭐 어떻게 본다면 이제 서영교, 네. 김민석 유명한 사람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정청래, 이광재, 박완주, 이제 무소속이 됐지만, 예, 예. 박홍근. 그다음에 또 유명한 사람 누구 있나요? 어기구, 김종민, 김성주, 신정훈, 김성환, 김병옥, 안승남. 송갑석. 야, 70명 언제 다 읽냐 이거? 예. 기동민, 최인호, 백혜련, 김영진, 진성준, 한병도, 오영훈, 위성곤. 중간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네. 이제 박주민도 네. 나오고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73년생인데 21세기 진보학생연합으로 예. 나옵니다. 그리고 강훈식, 고영인, 강훈식. 이장섭, 정태호, 권인숙. 권인숙 씨는 해서- 워낙 유명한 분이고요. 해서 뭐 천준호 그리고 장경태 전용기까지 하면은 이제 범 학생운동 진영이 이렇게 70명이나 되더라. 해서 네.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86 여기 이제 86 아닌 분들도 이제 한 보자 70년 세력이 한 6명 7명 정도 있는데 이분들 제외한 거면 60명 이상이 그 어쨌든 80년대 학생운동의 지도부든 아니면은 뭐 좀 크고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몸담았던 사람들이 학생운동 경력을 배경으로 어쨌든 원내 국회의원이 됐거든요. 원내에 진입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총련 세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은 90년대부터 쇠빠지게 고생만 하고 빚도 못 받는데 이제 우리도 좀 원내 진입을 해서 제대로 뜻을 한번 펼쳐보자. 이런 목소리로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민주당 내에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사실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세력이 별로 크지 않다고 하셨긴 했지만 예.
저는 그러니까 제가 요지는 예. 전대협 세대, 한청년 세대가 의미 있는 세력으로 그런 대체하기 어렵다. 없다. 예.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하는 순간 네. 전대협과 한청년 세대가 동반 몰락할 가능성이 크다. 동반물. 그러니까 한청년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그러니까 이 뭐냐면 그 사태를 객관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옛날부터 좀 그랬거든요. 예. 자기를 과대 포장하는 게 너무 심해서 예, 예. 한청년 세대는 지금이라도 자기 본인을 위해서 자제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 이게 사실 먹고 사는 문제, 뭐 먹사연도 있었습니다만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은 뭐 우리나라 정책의 원로라고 하는 분들도 이 국회의원 자리 앞에서는 체면이고 나발이고 다 내던지고 예, 지금 예, 예. 자리를 달라 하고 지금 뛰어드는 네. 상황인데 지금 이 조금 더 젊은 운동권과 기득권 운동권이 이게 싸움을 하게 되면 정말 그 형국은 굉장히 치열해지고 서로 뭐 폭로전이랄까 뭐 이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폭로전. 그거는 네. 뭐 매우 좋은 일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보수 이전 투구를 입장에서. 하는 건데 네. 근데 지금 한청년 세대를 대표하는 네. 출마자들이 4명 정도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옛날에 2000년대에 전대협이 뭐 이렇게 정계 진출할 때하고는 네. 비교가 안 되는 규모예요. 아, 4명 정도고 정희찬 씨 이미 낙마했고 네. 강의원 씨도 지금 보장하기 어떤 공천을 보장하기 어려운 어렵다. 상태고 네. 나머지 2명이 더 있는데 이 네. 친구는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어떤 그 위치나 이런 게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역량이나 없는 친구들이에요. 큰 존재감은 네, 아니었던 존재감이 없는 한청년은 그러니까 많이 과대평가됐다. 예, 네. 예, 예. 과대평가됐다. 그러면은 역시나 기존의 386들이 여전히 민주당은 다음 총선에도 네. 위세를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이번이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네. 386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마지막 국면이다. 네. 첫 번째는 만약에 국힘이 승리한다면 네. 정말 대대적인 386 청산 움직임이 사회적으로 형성될 거로 보이고 예. 만약에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한국 전국이 네. 알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닫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쨌느니 뭐 김건희 네. 특검법이 예. 어쨌느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엘리트가 교체할 논의라는 게 네. 큰 틀로 이렇게 세대론으로 큰 틀로 사실은 우리가 세대론이라고 하면 지난 한 꽤 오랜 기간 동안 우리는 운동권 세대론밖에 생각을 못했는데 이미 90년대 들어서면서 운동권은 주류가 아니었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주류인 척 해왔고 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본다 이렇게 많이 그걸 흐트러 프레임을 만들어 버렸는데 그 프레임이 이제 깨져야 되고 그 프레임을 깰 수 있는 상징적 인물이 국힘이나 이쪽에서 한동훈이 될 수 예,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